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경기도 화성의 한 반려견 번식장에서 잔혹한 동물학대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제보를 받고 동물단체 관계자들이 현장에 갔다고 하는데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1,400마리가 넘는 개를 구조했다고 합니다. 이 방문한 사육장은 그야말로 생지옥을 방불케 했다, 참혹한 모습이었다, 이게 동물단체 관계자들의 전언인데요. 직접 구조에 나섰던 김현지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실장 연결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제보를 받으셨던 겁니까? 네. 일단 저희도 그 제보를 받고 굉장히 충격에 빠졌었는데요. 그 제보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잔인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구용 커터칼로 이제 어미견의 배를 갈라서 새끼를 꺼내는 일이 있었다라는 등의 아주 매우 상세하고도 구체적인 내부 제보였어요. 네. 그러면 현장은 며칠 날 가셨던 거예요? 저희가 일단 그 제보를 받고 나서 거의 시간차를 거의 두지 않고 9월 1일에 예. 많은 동물보호단체가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동물단체에도 연락을 취하셔서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네, 최초에는 11개 동물보호단체가 이제 모였다가 예. 이제 점점 더 많은 단체들이 모이면서 한 20개 정도의 동물보호단체가 지금 이 번식장에 대한 공동 현장 점검과 구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제보를 들어보니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네. 하셨다는 건데, 그러니까 나흘 전에 지금 갔던 거잖아요? 예. 가서 현장을 보니까 어떻던가요? 그 현장 상황이 사실 그 제보 내용도 참혹했지만 현장에서 저희가 생생히 그 장면을 그대로 확인을 하면서 예. 이것이 사실이구나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게 됐고요. 네. 예를 들어 그 냉장고에서 안락사 약물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그 제보가 됐었던 그 사진 속에 있었던 그 배가 갈려진 어미견의 사체,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사실 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번식장에 몇 마리의 개가 있었어요? 최초에 이제 영업자 자신도 그 업소의 개가 총 몇 마리가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800마리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다가도 예. 이제 저희가 실제로 나중에 카운팅을 해보니까 1,400여 마리에 가까웠고, 이제 정확하게 저희가 구조한 동물들은 1,426마리였습니다. 아니 근데 번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가 몇 마리의 개를 좀 보호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못한다는 겁니까? 네, 일단 1,400마리라는 그 숫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너무 과도한 마리수인 것이고요. 예. 이 마리수 자체가 파악이 안 되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개체 관리도 거의 불능 상태에 가까웠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개들이 사실 현장에 걸어다니는 통로가 부재할 정도로 예. 다 개들로 꽉꽉 차 있었어요. 수두룩 빽빽했고, 그 칸마다 이제 여러 마리의 개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같이 또 먹이 경쟁을 할 수도 있고, 한 마리 한 마리를 제대로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동물권 단체들이 나가잖아요. 나가면은 예. 이렇게 번식장 업주라든가 이런 사람이 못 들어오게 막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최초에 일단 그런 현장 대치 상황이 있었고요. 저희가 제보받은 내용이 상당히 상세했기 때문에 그 경기도 동물보호팀,
그다음에 화성시, 그다음에 정부 관계자 등을 불러서 그분들은 이제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도움을 요청을 하면서 같이 공동 현장 점검이 저녁 무렵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네요. 근데 지금 1,400마리가 넘는 개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제가 지금 얼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1,400마리가 대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공간 크기로 보면 어느 정도 크기에 살고 있었던 겁니까? 아마 지금 제가 이게 말로 표현을 하기가 너무 힘든데 이제 예. 케이지 같은 경우에도 네. 그 현장은 3단까지 쌓여 있었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다 못 들어가는 동물들을 바닥에 구획을 만들어서 칸칸이 이제 여러 마리씩을 대여섯 마리씩을 이렇게 넣어두고 있었다든지 하는 식이었는데 예. 그 울타리를 넘어다니면서 이제 그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마리수 파악도 안 되었을 거고 한 마리 한 마리 개체가 어떤 상태인지 돌봄을 할 수가 없었겠죠. 네. 지금 이렇게 개들을 돌보고 있었다고 하면 개들 한 마리 한 마리를 살필 여력도 없었겠는데요. 개 건강 상태도 상당히 안 좋았겠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그날 9월 1일에 현장 점검을 마치고 그리고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든지 수의사법 위반 그리고 기타 여러 동물 학대 정황들 속에서 이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을 하고 이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영업자하고 상당히 긴 시간 대화와 이제 소유권 포기에 대한 설득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소유권 포기 설득이 이루어지자마자 저희가 일단 긴급히 개체 수를 다시 확인을 하면서 하루 종일 방치되었었던 개들 이제 그 영업자도 저희랑 이제 대치를 하면서 개들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개들을 먹이를 급여하고 돌봄에 나섰는데 그 건사료를 제대로 넘기지 못하는 상태의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사료도 일일이 다 이제 물에 불려서 줘야 했고 그 사료를 급히 먹다가 이제 응급이 온 개체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병원에 긴급히 이송을 필요로 하는 개체가 약 10여 마리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응급 개체는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1일부터 이튿날인 2일부터 4일까지는 본격적인 구조 작업에 착수를 계속 했었는데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응급 개체가 나왔습니다. 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 말이죠. 1,400마리가 넘으니까 구조하는데도 정말 먹지 못한 개도 있었다고 해요. 구조하고 응급처치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은데 번식장 운영했던 업자는 왜 이렇게 운영을 했다고 말하던가요? 일단 많은 투자자들을 유치를 해서 무모하게 개들의 마리수를 늘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동물들을 동물 상품화해서 어떤 돈벌이 수단으로 본다는 발상 자체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한 개의 번식장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제 그 마리수를 늘려온 데는 투자를 유치를 받아서 그만큼 또 투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그 수익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 모견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자견들을 판매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잦은 번식 그리고 잦은 출산을 경험을 하게 하고 그것을 또 유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개들이 제왕절개 수술이 되어 있었고 사실 그 수술도 누가 했는지가 의혹이 있기는 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장에서 발견된 93구의 사체가 있었습니다. 그 93구의 사체가 냉동실에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 그 사체에 대한 부검을 통해서 추후 더 낱낱이 밝혀져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투자를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번식장이 투자를 받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실상 편법 영업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동물보호법상에서 이제 영업에 대한 규정은 한 사람의 어떤 운영자가 그 대표가 책임을 갖고 뭐 직원 교육도 실시를 하고 1년에 한 번 그 영업자는 교육을 받아야 해요. 동물보호법에 대한 이제 그런 준수 사항이 있고 또 다른 세부적인 준수 사항이 있는데 이제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어떤 좀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어떤 상품으로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하는 그런 발상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발상 자체가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동물들을 데리고 사실 한 마리의 동물을 제대로 돌보는 것도 어렵고 힘든데 100마리도 훨씬 더 어려운 일이고 한데 하물며 지금 1000마리가 넘어가는 숫자를 이렇게 무모하게 투자를 받으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늘려왔다라는 거는 일단 이 동물에 대한 그런 인식도 그렇고 인식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대량 생산, 대량 판매 시스템을 허용하고 있는 제도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번식장이 예를 들어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모견을 둔 다음에 모견이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분양해서 수익이 생기면 그 투자자한테 그 수익 일부를 나눠주는 이런 방식이라는 거잖아요. 네, 이런 맞습니다. 방식으로 번식장이 운영된다는 건 혹시 알고 계셨어요? 기존의 번식장에서 문제적인 사례들을 현장에서 많이 봐왔지만 이런 식의 이제 다수의 투자자를 유치를 해서 편법 영업을 하는 방식은 사실 처음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물을 증축을 하고 불법 증축을 하고 모견의 마리수를 늘리고 이런 번식장은 정말 처음 봐요. 아니 이게 몇 명한테 투자를 받았다는 겁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을 벌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연간 매출이 그 모견 250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이제 17억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전염병이 도는 거를 감안을 해도 8억 정도는 8억 8천만 원 정도는 벌 수 있다. 매출액을 올릴 수 있다. 이제 이런 자료를 저희가 그 번식장 내부에 돌아다니는 그 종이를 발견을 했어요. 이제 만약에요. 1억을 투자하면은 얼마를 받아갑니까? 투자한 사람은? 아마 그 비율을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제가 그 1억이라는 비율로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모견 250마리에 새끼들이 예를 들어 938마리 자견을 출산을 했을 때 연간 17억 매출 이런 식으로 책정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루트는 해외로 수출을 하는 경우까지 있었고 경매장을 통해서 이제 대량으로 또 출하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이는데요. 편법 영업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근데 지금 번식장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겁니까? 이게 참 공교롭게도 정부가 이제 반려동물 이력제에 대한 시행을 좀 해보겠다라는 어떤 전격적인 발표를 8월 30일에 했는데 그 바로 다음 날 제보가 되고 바로 다음 날 또 현장 대응이 이뤄졌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반려동물 영업의 폐단이 반려동물 이력제만의 도입만으로 해소되기에는 지금 현장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그런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장이 아닐 수 없고요. 네네. 일단 지금 불법 업장도 굉장히 많거든요. 불법 동물 생산업소도 많은데 지금 이곳은 허가된 생산업소인 거예요. 그런데 허가된 생산업소에서조차도 이렇게 편법 영업을 통해서
또 마리수를 늘리고 동물 학대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지자체가 전혀 이제 점검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단순히 이력제만 도입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고요. 네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마리수 두수 제한에 대한 그런 상황과 그리고 이 대량 생산, 대량 판매가 가능한 요 경매업 이런 경매업 중심의 다단계 유통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 마리수가 더 계속 많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 자체를, 이런 환경 자체를 좀 없애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거래 문제까지, 유통 문제 뭐 이런 것까지 다 지금 얽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정부나 네. 지자체에서 좀 이번에 다 한번 같이 들여다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물권 행동 카라 김현지 정책실장이었습니다. 인터넷 속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네, 이번 주 빅데이터가 뽑은 주제 1위 분야는 정치 분야입니다.